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윤리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생기부 2학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생기부는 2학기가 끝나고 작성이 되기 때문에 1학기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2학기 때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기부가 과연 좋은 생기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지 정확하게 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학사정관들이 하루에 보는 생기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0분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문장을 일일이 다 읽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눈에 확 띄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입학사정관 분들은 대부분 교수급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입학사정관은 외부에서 이 박사학위까지 끝내신 분들을 교육받아서 입학사정관을 세우거나 자기 대학의 같은 과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입학사정관으로 이렇게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기부는 자기의 진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가장 반가운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냐? 바로 키워드로 찾습니다. 생기부에 이렇게 보다 보면요, 키워드가 매지가이처럼 톡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게 적합하고 제대로 올라오면 좋은 생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키워드를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예시를 같이 볼 건데요. 이 자료는요, 저희 유니브 클래스의 메디컬 생기부 대백과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각 학기별로 했던 활동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노화입니다. 3학년 1학기에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FNIRS를 통한 노화와 1, 2학년 진로의 질병 발생의 원인, 3학년 1학기에 줄기세포를 통한 퇴행성 관절염, 2학년 진로 활동의 노화의 발생 원인, 3학년 1학기 고급 생명의 노화의 원인과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노화가 바로 이 학생의 스토리 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 학생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노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를 잡고 스토리라인을 꾸며서 각 활동을 연계 심화 확장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좀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느라고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의 스토리라인을 짜요. 2학년 때 그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확립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잡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노화를 치료하는 방법, 윤리적 문제, 뭐 이런 부분으로 갔죠. 3학년 때는 그럼 어떻게 가요? 이제 좀 심화되고 연계되고 확장돼서 깊이 들어가요. 퇴행성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노화의 유전,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좀 심하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기부를 차근히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갔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노화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1학기 실시간 관절 각도 프로그램 제작과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보행 특이적 관찰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학생이 노화를 잡은 이유는 실제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노화는 수명이라는 흐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노화를 질병으로 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학생이 작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어떤 아이디어틱한 것을 잡은 거죠. 따라서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 노화가 과연 어떤 병일까라는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로 일으키는 질병들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럼 노화로 일으키는 질병이 뭐냐? 바로 퇴행성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낡고 헐죠. 그래서 망가지면서 병이 일어나요. 그런 병들이 바로 퇴행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잡은 거예요.
이제 이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의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생기부를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봐야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난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 생명과학에도 너무 넓죠. 그때 내가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배워요. 거기에 3단원에 생명현상의 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는 세포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관심사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명 흐름이야. 그러면 DNA, RNA, 단백질 요 부분의 유전자 발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유전자로 갈 수 있죠. 그럼 유전자?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지? DNA, RNA라는 핵산이 있네.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DNA를 검색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바로 유전자 편집이 진짜 많이 나오죠. 많이 했어요. 근데 유전자 편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전자 편집에도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식품으로 갈 수 있어요. 유전자 편집을 통한 GMO, LMO. 그래서 유전자 편집 식품들. 그게 윤리적인 문제, 방법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전자 편집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해. 이건 의학이나 약학으로 갈 수 있고 생명공학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잡으시면 실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천천히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주제를 찾을 때 가장 힌트는 바로 교과,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찾기는 힘들죠. 그걸 갖고 어떻게 주제를, 키워드를 만들 거냐, 솔직히 조금 노력하셔야 돼요. 문과 얘기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과는 크게 어문 계열하고 이제 사회 계열, 그 다음에 경영 경제 계열. 그랬을 때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도 통합사회를 배우시면 이게 통합사회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경제에 나왔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 바로 경제생활 지표, 뭐 GDP, 그런 부분을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GDP로 접근했을 때 대한민국의 GDP를 어떻게 올렸는지, 이런 부분으로 또 다시 접근할 수 있죠. 일본은 80년대 왜 버블 경제였는지, 최근에 엔화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 현상에 대한 연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과도 물론 사회적이랑 연계가 가능해요. 따라서 그 사회 현상의 연계는 기사나 사회적 신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뚱맞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계해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선배의 그럼 전략을 이해하셨으면 한번 예시를 볼까요? 첫 번째, 얘가 호기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입니다. 실제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아이디어, 즉 주제를 찾는 걸 힘들어 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서입니다. 이 도서 목록이 생기부에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대부분의 생기부에 녹아져 있어요. 도서는 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합니다. 2학년 진로 활동인데요. 자, 이 학생은 인간은 왜 병이 걸리는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질병의 탄생과 비교해서 유전자의 환경 차이라는 질병, 그러니까 이 유전자와 환경과의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정의를 내리게 됐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노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확장한 거예요. 책을 찾게 되었죠. 바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노화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라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노화세포가 원래 깔끔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터져 죽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변 세포도 다 죽여요. 그럼 그렇게 확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찾아오죠. 백혈구들이 이렇게 제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거할 때 정상세포까지 같이 제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서 찾은 거예요. 특히 요 키워드 중에 진짜 중요한 게 BCL2라는 말이 나와요. 이 BCL2가 뭐냐면요, 세포가 이렇게 숨어서 쉽게 이렇게 깔끔하게 죽는 방법을 억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 BCL2가 망가지면서 세포가 죽어나가는 현상, 그걸 노화라고 측정하게 된 거. 그럼 이 BCL2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안 죽는 거죠. 요 메커니즘을 공부해서 찾은 거죠. 요런 생기부가 들어갔다. 이건 생기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스토리라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거의 최고의 생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스토리라인을 쫙 정리해 볼까요? 내가 좋은 생기부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하세요. 나는 생명과학이 좋아, 경제가 좋아, 영어가 좋아. 그렇게 먼저
먼저 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 탐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근데 생명과학이 난 좋은 것 같은데 생명과학도 너무 넓은데 그중에 면역이 되게 관심이 있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면역을 하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도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죠. 이 중에서 나는 자가면역 질환이 좀 관심이 많아. 위에 선배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하다 보니 BCL2, SASP, FNIRS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용어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생기부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주변에 형이나 사촌이나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또는 좀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의 키워드를 딱 잡았으면 탐구 활동을 통해 전문 용어를 생기부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탐구 보고서 주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터넷 같은 거 한번 뒤져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내용이 조금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서점에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높은 전공 서적 말고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요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전공 서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과학 서적들인데 거기에 보면 주제가 차고 넘칩니다. 보는 것만 해도 자기가 관심 있으면 솔직히 선생님은 서점에 가서 일반 생물학 캠벨 책 딱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밌어서. 이상한가? 그 주제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확장시켜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그 주제에 맞는 사회 이슈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탐구 보고서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쓰다 보면 여기에 전문 용어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전문 용어들을 요약해서 생기부에 올리는 것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생기부의 전반적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차별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내신의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내신 자체도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수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생기부로 내신을 뒤집는다. 이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생기부가 적으면 약간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만 생기부가 당락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기부가 힘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신이 40%, 생기부가 60%. 근데 내신의 범위가 조금 더 촘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과를 지원했을 때 입결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촘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냐? 실제 보면 같은 내신이라도 생기부 차이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면 생기부가 좀 파워풀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차별화된 생기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디컬로 가면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학생도 지금 보면 와 어떻게 5, 1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왜? 최상위권의 싸움이니까 일반 학교도 입결을 보고 지원하다 보니까 촘촘한데 최상위권인 메디컬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부의 비중은요 2대 8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기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생기부를 많이 보다 보니까 놀랍게 생기부의 진로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약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명과학이다, 화학이다, 전기전자다,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제 진로 방향성이 잡히면서 탐구 활동을 아까처럼 키워드를 통해서 이끌고 나가고 연계, 확장, 심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또는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라도 2학기 부터는 어느 정도의 키워드를 잡고 라인을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생기부를 좀 많이 본다는 뭐 경희대나 또 중앙대나 또는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좀 틀어졌을 경우에는 내신을 보지 않고 바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도 좀 막막하고 생기부 탐구 보고서를 쓰거나 생기부를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힘드시다면 먼저 생기부 전략 완성반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로 넘어와서 보고서를 더 심화시키고 뭔가 좀 집중적인 지식들을 좀 배우면서 키워드를 정말 스페시픽하게 다른 사람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바로 메디컬 탐구 보고서 완성반을 한번 들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메디컬 탐구 보고서 완성반은 제가 주제 설정 방법, 그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방법, 생기부에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은지 키워드 설정하는 방법,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5강을 통해서 사례와 방법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라인을 딱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과제도 나가요. 그 과제가 나가면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했을 때
때문에 실제 의대생들이 1대1 멘토도 해주고 검수도 해주고 첨삭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소개한 이 의과대학 선배님 이 자료와 그 외에 메디컬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자료를 메디컬 생기부 대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기란의 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학기 생기부가 이미 지나갔는데요. 너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2학기 때 충분히 회복하고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략도 다시 한번 짜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